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신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제품, 건축, 공간,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보도는 누구나 걷기 쉽게 평탄한 길을 기본으로 원하는 곳까지 헤매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행자 안내 사인을 출구에 인접 설치하고 안내 사인 주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 가독성을 최대화합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경우 바닥을 보도와 유사한 재질로 설치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지향하는 4대 원칙은 편리, 안전, 쾌적, 선택 가능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원칙 아래 도시 환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원, 광장, 공공건축물 등 3개 부문 2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실제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오늘 실제 펌프차와 구조 차량을 출동시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김민화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차량이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시민들의 길터주기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 소방본부는 22일 오후 2시 소방 공무원 34명 등 총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체 구간 10개소에서 실제 펌프차 구조 차량을 출동시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실제 출동을 통해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양보 운전 요령 등 교육 효과 제고로 소방차의 재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출동로 캠페인 활동과 병행, 주차 알림 홍보물을 배부하고 서부 신시가지 등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홍보 방송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소방차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들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물론 이제 많이 다니고 시민 의식들이 많이 개혁이 돼서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활동하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민들한테 어필이 돼서 많이 이렇게 그분들이 나름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차를 대고 해서 소방차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일방 통행로나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1차선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 차량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랜 김민아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500만 관광객 뛰어넘기 실현을 위해 감성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발로 돌아보는 남원 감성여행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감성여행 코스는 광안루원 반경 2km 구간 내 시내권 위주 12개 지점을 연계하는 총 연장 5km 정도의 투어 코스로 4시간의 체류시간 연장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관광 유형인 피트를 위한 맞춤형 관광 루트로 기존 단체 여행 유치 전략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남원시의 500만 관광객 뛰어넘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발로 돌아보는 남원 감성여행길은 남원 관광의 상징인 광안루원에서 출발하여 금수정과 재래시장 등 예가람길을 지나 광안루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두 발로 돌아보는 도보여행 코스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3억 원을 투입해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유희권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11월부터는 LPG 유통구조 축소를 통한 연료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임실군 지사면 원산마을에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총 3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에너지 취약지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 각 가정의 지하 배관을 연결해 LPG를 공급하게 됩니다. 군은 LPG 소형 저장 탱크가 설치된 이후 기존 각 가정에서 LPG통을 통한 개별 연료 공급을 하던 것과 비교 30%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면서 주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료비를 절감하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4월 말까지 설계 및 감리 용역 기관을 선정, 설계에 들어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5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실시, 올해 말에는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시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전환해 만든 자연 생태 체험 학습원이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전환하여 만든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 2010년 희망 근로사업을 통해 복토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2011년부터 조경사업을 시행해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을 개원했습니다.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의 방문자는 2014년 1967명, 2015년 2828명, 2016년 29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 총 7,770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연놀이터는 아이들의 자연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시내버스 종점이 되면서 주변 상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 안에 시내버스 종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때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앞으로도 전주 시민의 쉼터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로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KLN 한결입니다. 계란과 당근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1.9%가 올랐습니다. 계란의 경우 미국산 계란 수입 이후에도 가격 하락 기미를 보이지 않고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싼 한 판에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근은 1kg당 4,800원에 달해 1년 전 2,300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화장품은 1.11포인트, 석유류는 1.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을 이끄는 품목들이 대부분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들이어서 서민 가게에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